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지역인재를 준비하셨던 수험생분께서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되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지역인재 경기 일반 행정을 응시하고 평균 70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고3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수험생분들은 이제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지역 인재 시험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역 인재 시험 자체가 과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부족한 점 보완하면은 충분히 합격은 할 만합니다. 대신에 유의할 점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지역 인재 시험은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즉 필기시험 점수가 높아도 한 특정 지역에서 합격자의 20%를 초과해서 뽑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컷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합격 컷은 높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다른 지역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너무 미련이 남아서 이번에 재도전을 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성적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55, 근데 한국사는 잘 나왔네요. 95, 그리고 영어는 6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어랑 영어를 이제 좀 보완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험의 준비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자, 4월 시작했지만 성적 때문에 본격적인 거는 7월입니다. 저는 해커스 프리패스를 이용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국어는 문법 신민숙 선생님 필기노트를 이용해서 문법을 거의 5회독 이상 하고 요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문법은 본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문법은 계속 전에 봤던 거에 이어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해커스 산사성가 그리고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록을 매일 풀었습니다. 다 푸시고 나서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만약 이선재 선생님 만약에 교재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독해야 산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매산비 매산비 교재 중에서 예비 매산비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록을 풀었고 해커스 신민숙 선생님의 주요 문학 및 관련 자료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학 작품은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학 작품은 시험에서 나왔던 포인트, 출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해 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당분간은 요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학도 비문학처럼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학을 푸는 연습은 우리가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직접 푸는 걸로 하고 일단 문학 기출 작품까지는 포인트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신민숙 필기노트의 사자성어 및 어휘를 학습했습니다. 그럼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국사는 학능검 1급을 취득한 후 에듀캐스트의 이보란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국사가 지금 봤을 때 95점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국사는 시중에 뭐 기출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환기 선생님이나 문동균 선생님이나 해설이 뭐 해커스 이중서 선생님이나 해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기출 교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교재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의 일단 출제 범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놓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사 지금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한국사 기출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작업을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아는 것을 삭제해가지고
다음 해도 때 모르는 거 위주로 준항하면서 보고 아는 것을 삭제하면서 나중에 회독을 더 빨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후에는 뭐 고종훈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 뭐 인강은 볼 필요 없고 한번 이거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험 보기 한 뭐 3개월이나 2개월이나 1개월 전에 한국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영어가 이제 지금 점수가 60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영어는 이제 기반부터 단단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본 시험에서는 독해 2개, 문법 2개, 단어 3개, 생활, 어휘 3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법은 다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예요. 실제로 지역인재 9급 영어를 보면은 문법 포인트가 대표적인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단원별 문제를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론을 계속 꾸준하게 암기해야겠죠. 문법 시험에서는 전혀 우리가 새로 보는 포인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기양 소거법으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해커스 기본서의 영문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후 이동기 선생님 700제와 100포인트를 공부를 하였고 마무리로 해커스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문법은 저는 새로운 교재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재만으로도 지역 인재는 충분히 공부해볼만 합니다. 기본서 교재 보실 때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영어 문법 기본서 좀 내려볼게요. 기본서를 활용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서에 있는 이론은 암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많은 문법 문제를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근데 문법 기본서를 저는 약간 구분독해 교재처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 기본서에 있는 예문들이 안에는 좋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문을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구분독해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고 나서 이제 이동기 100포인트로 줄이는 거죠. 이제 시험에 문법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체크하고 암기하시고 추후에 문법 문제 풀면서 여기다 단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단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커스 기본서에 있는 단원별 문제와 이동희 선생님 700제에 있는 단원별 문제, 이동희 선생님 700제에는 단원별과 랜덤별 둘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단원별 문제를 푸시고, 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원별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종종 이제 좀 오해하는 게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으니까 마치 답이 뻔히 보이는 거를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게 아니라 요 단원별 이제 문제는 우리가 포인트별로 단원별로 적용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별로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 옆에 풀고 나서 간단히 출제 포인트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는 이유는 이렇게 적어야지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지역인재 시험을 봤을 때 머릿속에 관련된 포인트, 자, 좀 적어볼게요. 머릿속에 관련 문법 포인트랑 문법 포인트가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랜덤 문제가 아니라 이론과 단원별 문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재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 문제는 이동기 700제에서 나머지 풀면 되겠죠. 그리고 추후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 지역인재 9급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기출은 나중에 풀 수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 풀어도 좋지만 그 전에 소방 영어 기출과
경찰 영어 기출이 공무원 영어 기출보다 좀 더 쉬워요. 요거를 공기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푸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공무원 기출을 풀 때도 이제 좀 쉬운 직렬이 사회복지, 교육행정지, 이쪽이 좀 쉽습니다. 이쪽 위주로 풀고, 그리고 나서 시행착오 기출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영어 기출은. 다 풀었다. 그러면은 9급 국가지, 9급 지방지, 그리고 9급 서울시. 좀 어렵다는 거 감안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풀었다. 그러면은 기상지, 국회 9급 한 요 정도까지 충분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좀 어려운 직렬 못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7급 국가지. 제가 영어 기출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영어 기출이야말로 진짜 좋은 문제들만 다 모아놨어요. 분석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좀 느끼게 될 건데, 일반 영어 강사인데 모의고사는 좀 어려워요. 좀 난잡하고. 근데 기출은 상당히 문제질이 좋습니다. 풀고 나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그리고 뭐 국회 8급. 여기 법원서기부도 좀 넣을게요. 법원서기부도 독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차피 요거 기출 풀면은 여기에도 문법 문제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저는 굳이 교재를 새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단어 한번 볼까요? 경성식 영단어를 이해독하고, 그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어휘는 수능 어휘 경성식 영단어를 1회독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신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커스 기본서에 있는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해커스 기본 어휘를 외우세요. 그러면 경성식 수능 영단어는 자투리 시간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회독 끝나고 나서는. 또는 경성식 수능 영단어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1회독 할 때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 놓으세요.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 다시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눌 건데, 앞부분은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어휘생활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 주시고, 그 뒷부분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뭐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나 또는 뭐 이렇게 수능 어휘나 모르는 단어들에서 싹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어휘 1회도 끝나고 나서는 해커스 기본 어휘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생활 어휘 같은 거는 이동희 선생님 기저귀 특강에 있는 단어를 2주간 잡고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저귀 특강에 있는 생활 어휘를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보자. 그럼 어휘는 끝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해커스 기본 어휘에 있는 암기 달달달 보시고, 자투리 시간에 독해용 어휘 노트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그러면 이 해커스 기본 어휘랑 그 독해용 어휘 노트랑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해커스 기본 어휘에 얻는 단어가 이 독해용 어휘 노트에 모아져 있겠죠. 그러면 해커스 기본 어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양을 막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과정 위주로만 집중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충분히 고득점 가능해요.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강사님들의 너무 많은 과정을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과정 계속 넘어가기만 해가지고 공부한 양은 많은데 정리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과정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는 해커스 기본서 및 하프 모의고사 독해를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해는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합니다. 잠시 저희 유튜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상크유자TV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자이스토리 독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자이스토리 독해 활용하는 방법, 요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는 요거 20문제 푸는 요령, 공무원 격차 소방 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이스트 독해를 풀라고 하는 이유는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일반 공무원 영어 독해 교재를 보면은 해설이 부실하거나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려운 지문을 몇 줄 못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설이 잘 나와 있는 자이스트 독해, 뭐 기본편, 완성편, 실전편이 있다면 본인의 신뢰에 맞는 교재를 정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풀 수 있는 지문을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나 이런 거 굳이 풀 필요 없고요. 요 자이스트 독해 푼 다음에 나중에 요 기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 빠진 게 구문 독해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구문 독해를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 독해는 본인이 보고 싶으신 뭐 구문 독해 인강 보고 싶다면 인강 봐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인문 베이직 상당히 좋습니다. 요 구문 독해 교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천인문 활용하는 방법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구문 독해를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장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못 읽는 이유는, 문장은 어휘랑 어법이랑 구문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감독해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해석을 시켜보면은. 그럼 어법과 구문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법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예문이어야 돼요. 저는 공무원 강사님들 구문 독해 교재는 좀 너무 길고 난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천인문 베이직이 짧고 좋기 때문에 짧은 예문으로 좋은 구문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인문 기본편을 저는 추천합니다. 요거를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이스트 독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으신 거 보니까 시행착오한 게 구문 독해가 없이 바로 독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기출은 국가제 지번지 뭐 국어, 영어는 뭐 전부 풀었고, 다 중요한 거는 영어도 연도별 기출 중요한데, 영어 연도별 기출이 많아요. 2010년도부터 2021년 다 안 풀었을 거예요. 아마 최신 기출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것도 푸시기 바랍니다. 너무 옛날 거 아니냐? 근데 영어는 저희가 개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옛날 기출 문제도 좋은 문제는 좋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방과 그리고 경찰 영어를 기출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자이스트 독해 풀고 나서.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기를 마음먹어 대학 진학은 이번 연도는 포기하고 내년에 있는 모든 공채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바뀌는 게 행정법, 행정학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공채 행정직도 응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가지고 영어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영어는 일단 1단계는 가지고 있는 기초 어휘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본인이 봤던 문법, 기본서 한번 1회독을 하자. 그리고 영어 2단계 기초 어휘 이제 한번 보고 났으면 이제 사커스 공무원 어휘 보시면서 문법 기본서는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천인문 구문 독해에 들어가자.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인강을 들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수험생들은 요 과정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3단계 공무원 어휘 계속 보시면서 이동기 기저귀 특강 생활영어 계속 보고, 그리고 문법 기본서에 있는 우리 단원별 문제 계속 풀면서 이동기 100포인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이해독 해주고, 이해독할 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문 독해 1회독 할 때는 좀 적어볼게요. 해석을 하시고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 2회독 할 때는 해석 지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되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그럼 자신 취약한 문장들이 여기 다 모아지거든요.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독해 노트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볼 때 해석을 못 읽는 지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요.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풀 때부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 약한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이해독 이렇게 하시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유형별 독해로 자의스틸 독해. 유형별 독해 푸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알려줬던 그 영상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어 4단계는 공무원 어휘랑 생활영어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반복해 주시고 문법 이동기 100포인트 그리고 7회때서 랜덤 문제 푸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유형별 독해 남은 거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소방, 경찰, 공무원, 영어 기출을 풉니다. 이게 4단계. 이렇게 하면은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시험 자체가 좀 쉽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해도 95에서 100점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지금 적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국어는 문학이 방대하여 감을 못 잡았습니다. 특히 한시.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국어 문법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에 있는 작품까지는 굳이 풀기보다는 포인트 정리하고 암기해 주시고 직접 풀하는 거는 모의고사에서 직접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혼자 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시험장에서 다 틀려서 당황했습니다. 요거는 실전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할 거고 5과목을 다 모아놓고 푸는 연습도 할 거고 지역인지 대비해서 3과목을 모아놓고 푸는 연습도 아마 하실 건데 시간 배분 그리고 순서 배열 과목들 어떻게 순서를 배열을 할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못 푸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다 푸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넘어가면 뒤에 있는 문제 다 맞추면 고득점이 가능한데 어려운 문제를 괜히 풀려고 하다가 못 풀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또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풀면 더 틀려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결코 어려운 문제도 틀렸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수험생들도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오답으로 약점 체크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나중에 충분히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문법은 거의 없었지만 복합어 단위로 부분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건 보완하시면 되고 어휘는 양이 방대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투리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어휘나 뭐 고유어나 등등등은 뭐 자투리 시험 보셔도 좋고 아니면 주말에 보셔도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문법 한자, 뭐 한자 성어, 문학, 비문학 요거 위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투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는 가장 약한 파트로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능 어휘 좀 더 외우시고 그다음 공문 어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제는 우리가 계속 영어를 뭐 어휘를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지문은 어차피 다 어휘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휘를 외우실 때는 단어장 외우실 때도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감을 잡고 있으나 암기를 드문드문하게 해서 못 보고 그렇죠. 암기하면 되고 지자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서 한번 쭉 보시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동기 100포인트로 줄여보고 그리고 독해 기본서의 문법 기본서랑 그리고 이동기 700제에서 단원별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해보고 다다다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700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해는 순서 배열 문제가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어려워해요. 순서 배열, 문장 완성, 빈칸 삽입 이런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쉬운 자의스틸 독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의스틸 독해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의스틸 독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교재로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지문으로 몇 지문 못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운 지문으로 여러 지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생활 원인은 특정 모르는 구문이 나올 때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원인 계속 보면 됩니다. 이동기 기저귀 특강도 계속 보실 거고, 나중에 영어 기출 풀면은 여기서 모르는 어휘랑 생활용에서 나온 단어들은 우리가 아까 독해용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해용 어휘 노트에 모아놓고, 여기죠, 독해용 어휘 노트 앞부분에 영어 연도부 기출, 생활영어 정리를 한다. 그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국어는 문학은 방대하여 감을 못 잡았습니다. 한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거구나. 자, 붙여넣고,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오수경 문제 같은 지역적인 파트가 나오면 풀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기출을 만약 한국사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한국사 문동규 선생님, 전학희 선생님, 아니면 이주석 선생님 볼 때 기출에서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는 세 가지죠. 만약에 인강을 들었던 한국사 수업이 있었다면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회독을 앞으로 많이 할 거란 말이죠. 회독을 자주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단 9급 준비하는 거니까 9급, 9까지 지방지 서울시 위주로만 이 포인트 위주로 달달달 보면서 암기하시고,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럼 그 후에는 나머지 지역적인 포인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로그가 있어요. 영스파 네이버 블로그에 영스파 부평점 블로그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행정법 공부법, 행정학 공부법 요 두 개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공부하시면은 내년 충분히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9급 공채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시간 확보 많이 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일단은 지금은 졸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간 많이 확보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을 지금 시험을 안 본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이미 공무원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많은 시간 투자하시고요. 그럼 내년 지역 인재까지는 시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채까지 열심히 노력가지고 한번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할게요.